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지난 9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한인회관 관련 매각은 물론 장기 리스도 안 된다는 협의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한인회장 측이 12일 뉴욕 한인회관 장기 리스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55주년 창립 기념식이 개최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민승기 회장이 발표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직 회장들의 뉴욕 한인회관 장기 리스트 누명을 벗어나고자 이 시간 이후부터 건물의 매각, 장기 리스트 등의 모든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뉴욕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타가 인정하는 각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그간의 뉴욕 한인회관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파헤쳐서 한인사회에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불법 사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불사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승기 회장이 매각 또는 장기 리스트를 위한 계약을 한 사실의 여부 조사. 두 번째, 전직 회장들이 주장하는 뉴욕 한인회관 관련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 세 번째, 앞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인 뉴욕 한인회관의 실태의 현황 및 조사. 아울러 본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한인사회에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동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다 얘기를 하면 일단 오해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게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을 하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면은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에서 90만 불이라고 난 그건 90만 불인지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오퍼가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이 가격은 50만 불도 될 수 있고 60만 불도 될 수 있고 가격은 조건에 따라 많이 변해요. 이 리스는 많은 조건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이 많아지면 우리가 뭐 몇 층을 쓰겠다. 3층을 써야 된다. 뭐 1층을 써야 된다. 그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90만 불인데 뭐 50만 불 설 나왔다며요. 그럼 40만 불 누가 해먹었냐? 뭐 그런 식으로 들이대는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 아주 무식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난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오해가 자꾸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얼마에 뭐 90만 불의 오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100만 불 받을 수도 있고 뭐 120만 불 받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내가는 이 리스 관련돼서 김민선 씨랑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고 뭐 만나서 뭐 2달 있다가 리스 사인해 주면은 그 회장을 물려주겠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날 민승기 회장은 실제적으로 회관 건물 1층과 6층만이 한인의 것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세입자가 주인인 셈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기자회견 후 뉴욕일보 뉴스포커스는 민승기 회장과 단독으로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큰 문제 뭐냐면 일단 살 때 잘못 산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그 빈자리가 나와서 렌트를 줄 때마다 그렇게 악조건에,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는 악조건이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아주 천국 같은 조건의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걸 다 렌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 2층부터 5층까지는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한인사에서 보기에는 우리 성금으로 걷어서 만드는 6층짜리 황금 덩어리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이미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리스를 평생 리스를 준 게 아니고 포에버 리스를 줬어요. 대를 물리는 그런 리스를 줬기 때문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인컴도 오를 수도 없고 그게 이미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그런 사실을 너무 몰라. 그리고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2년 회장하면서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 2년이 지나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계기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회장님들이 거의 아신다고 이런 사실을. 근데 아마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2층부터 5층까지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 스퀘어피트짜리 500불 내는 사람, 지난 30년 동안 1푼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2명이나. 그 다음에 1,000불 내는 사람, 1,200불 내는 이래요. 이 인컴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은 지금보다 인컴이 늘어나진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인컴이 더 이상 인컴이 가릴 수 없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를 그걸 한인사회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내가 얘기하면 팔라고 얘기하냐 또 이런 이제 여지를 봤는데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리스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6층짜리 황금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왜 이제 그 이런 이제는 이제 물건 매각이나 리세가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내 이전에 회장님들이 계실 때는 이 건물이 그렇게 밸류가 없었어요. 1,000만 불도 안 되는 건물이 이게 시장 가격이. 그런데 인터넷 레이시 올라가고 이 첼시 지역이 아주 개발하는데 인기적으로 이게 부상됐기 때문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가 회장 됐을 때부터 맨하탄의 그 건물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첼시 지역에 있는 건물이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어퍼가 들어왔던 거고 그전에는 지금보다 그렇게 많은 어퍼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퍼가 들어오면서 1,500만 불 받아줄 수 있다. 1,800 받아줄 수 있다. 2,000 시간이 가면서 다 그런 어퍼가 들어왔던 거지. 그것도 우리가 어퍼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인터넷 레이시 그동안에 낮았었고 첼시 지역이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인기가 있는 맨하탄에서 인기 있는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것도 인터넷 레이시 내려가고 개발 조건이 끝나고 나면 지금 같은 그렇게 또 부동산 업체들이 많은 그런 이 러브콜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건 뭐 그렇고 어쨌거나 지금 이 건물의 밸류가 높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건물의 인컴 대비로 했을 때는 이게 큰 밸류가 나가지 않는 지금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한인사에서 좀 더 아셔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그 표현을 못하지만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렌트 스테블라이저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 안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렌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렌트 안정법이 있고 IMD라는 이제 세 가지 그런 이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렌트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건물은 원래 매니팩처를 하는 그 건물이에요. 용도가.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저희들은 지금 렌트 안정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테넌트들이 들어와 있고 또 IMB 테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렌트 안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1974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로서 이 주택의 그 시효를 갖고 있지 않는데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거주를 다 쫓아내니까 몇만 명이 되니까 몇십만 명이 됐던 것 같아요. 몇십만 명을 다 쫓아내려니까 시에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사는 조건을 줬다고요. 그래서 사는 조건을 주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게 정확히 따지면 로프트 아파트예요. 이거 로프트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로프트 아파트를 주면서 그 리스를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을 뉴욕시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를 주는 걸 누가 주냐면 렌트 안정법에 관련된 그 테넌트들은 그 리스 자체를 누가 주냐면 뉴욕시 정부에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있고 싶다, 2년 있고 싶다를 테넌트들이 정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뉴욕시에서 정해주는 그 값에 의해서 우리가 렌트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 스퀘어빗 맨하탄에서 2,000 스퀘어빗이면 지금 한 5,000불은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500불 받는 집도 있고 1,000불 받는 집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현 시세라는 거는 렌트 안정법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주택에 있는 테넌트들의 시장 가격에 비교했을 때 한 5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테넌트 여기 살고 있는 테넌트들은 불법적인 테넌트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뉴욕시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테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테넌트들이 불법적인 테넌트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뉴욕시가 보호해주는 아주 정상적인 테넌트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건물로서의 그 인컴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얻으려면 이제 저분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좋은 테넌트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내도 저 테넌트들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택으로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테넌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리스를 갖고 있는 테넌트들이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자기 친척한테 물려줄 수 있고 그 리스를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서브 리스 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저걸 리턴을 받아서 저걸 뭐 우리가 쓰고 싶다. 이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쫓아낸다 그러면 이제 잘못이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분들을 우리가 그 공간을 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이건 장기 리스가 아니고 저건 평생 리스도 이미 아니에요. 영원한 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대를 물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층부터 5층까지 렌트 안정법에 들어있는 우리 테넌트들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 건물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7,000 스퀘어핏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게 한 층에 3가구가 들어있어요. 3유닛이. 그러니까 뭐 복도가 있으니까 그 복도를 한 1,000 스퀘어 정도 뺀다 그래도 한 유닛이 한 2,000 스퀘어핏 정도 되죠. 그게 3유닛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4층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4, 32, 12유닛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12유닛 중에서 두 집은 우리가 이 건물을 산 이래 1원도 안, 1불도 돈을 내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아무런 그 법적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건물에 있는 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집이 그렇고 나머지 이제 그중에 이제 IAMD라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사는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시정부하고 이 랜드로드하고 그 테넌트가 사인해서 이제 준 게 있어요. 그것도 forever 리스예요. 그 이제 렌트 안정법에 있는 리스랑은 또 다르지만 그것도 이제 그거는 더 쫓아내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쫓아낸다는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더 이제 우리 랜드로드가 인컴을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쫓아낼 수가 더 어려운 법이에요. 그분이 한 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12개 중에서 10개가 그러니까 2개는 두 유닛은 렌트를 아예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개니까 10개 남죠. 10개 중에서 하나는 IMD고 그럼 9개 남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저걸 오피스로 렌트 줬어요. 하나가 저기 운이 좋게 하나가 비었어요. 누가 죽으면서 연계되는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았어요. 그럼 8개가 렌트 안정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유닛 빼고는 그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오피스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택가로 주면은 렌트 안정법에 걸려요. 근데 오피스로 주면은 오피스는 커미셜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매니팩처 존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돈을 더 받아도 되거나. 단지 주택으로 줄 때만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시정부가 요구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유닛하고 8개, 9개. 그러니까 9개가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유닛 빼고는 그거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테넌트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인컴에 만족하고 그냥 이 건물에 있자. 저분들 같이 살자.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인컴을 내고 싶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컴 낼 필요 없다. 우리 한인사의 모든 분들이 그냥 이 조건으로 살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다 렌트 안정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조금 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사회 기여도가 높은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그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무슨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장길이 있으니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인컴을 만들어서 한인세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자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면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계획만 없으면 문제 없어. 그냥 이대로 가다가 건물이 그 대신에 이제 건물이 자꾸 낡으니까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제 그러는 거에 대한 이제 커버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살면 돼요. 근데 더 많은 인컴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럴 때 이제 이 조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